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사람은 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슬퍼서 아파서 괴로워서 가슴이 꽉 막혀 올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울고 싶지만 울 수 없는 순간들을 지나옵니다.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었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였기에 그저 울음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날들. 그런 날이 있었죠. 가슴은 울고 있었지만 눈은 끝내 마르기만 했던 하루. 오늘은 그런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들려드릴 5개의 사연, 그리고 그 사연 뒤에 남겨진 당신만의 조용한 울음까지 함께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1. 수술실 앞에서. 사연자 이정혜님.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던 날 나는 새벽부터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 하얀 천장, 그리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나.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고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도 못 읽었고 음악도 듣지 못했고 그저 두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울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울면 그 사람까지 못 돌아올까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수술을 잘 마쳤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씻고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캔을 손에 쥐고 잠깐, 아주 잠깐 숨을 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편을 기다려냈고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연자분의 그 침묵 속에는 어쩌면 수천 마디의 기도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눈물이 아니라 침묵으로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사랑이고 그 침묵이 곧 용기였다는 걸 이 사연이 말해주고 있네요. 울고 싶지만 울지 않았던 날, 그 하루를 견뎌낸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연 2. 딸아이의 마지막 문자. 사연자 정선자님. 딸은 오래 알았고 마지막엔 조용히 떠났습니다. 병실에 자주 가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그 애는 언제나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 힘들게 하지 마.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그날도 아침에 짧은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 잘하고 있어. 무심코 지나쳤던 그 문자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장례식장 안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딸의 친구들도 조카들도 모두 흐느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 애를 보내며 나는 마지막까지 엄마로 남아야 했으니까요.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수의를 고르고 사진을 정하고 향을 피우고 절을 받고 모든 걸 끝낸 다음날 새벽 혼자 방 안에 앉아 그날 아침 받았던 문자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우리 딸.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지만 그날 내 마음은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커트로 흐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한 건 아닙니다. 어머니는 딸 앞에서 끝까지 단단한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속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어떤 눈물보다 깊고 뜨거웠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큰 사랑일수록 가장 조용한 형태로 남는다는 걸 잊곤 하죠. 그날 눈물보다 더 큰 사랑을 마음으로 흘려보낸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사연 3. 흑백 사진 한 장. 사연자 김명환님. 책장을 정리하다가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표지 속엔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던 시절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아내는 무척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나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미소가 너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산은 눈물이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었고, 그리움은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진 속 미소를 따라 웃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중 어떤 사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주는 역할을 하죠. 사연자분에게 그 흑백 사진은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추억을 품은 편지였을 겁니다. 그리움은 눈물이 되기도 하지만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울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두겠다는 또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쉬어가는 글. 눈물은 흐르지 않아도 마음은 운다. 울음은 반드시 눈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가슴이 울고 마음이 운다면 그건 이미 깊은 울음입니다. 누군가를 안아주면서도 문을 닫고 혼자 서 있으면서도 밥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울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은 말하죠. 눈물은 약하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눈물을 참아낸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일까요? 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날 울지 못한 당신에게 이 말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날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연 4. 작은 상자 하나. 사연자 오성자님.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참이 지나서야 꺼내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엔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시계 하나,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자야, 내가 힘들 때 이 시계를 봐라. 시간은 지나가고 지나간 시간은 다 지나간다. 넌 잘할 거다. 아버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그 사람 특유의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울기엔 그 따뜻함이 지금도 내 곁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이고 감사하다고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이따금 편지처럼, 물건처럼, 기억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 존재감은 눈물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울지 않았다는 건 마음을 꽉 채운 감정이 더는 넘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 속에서 다시 느꼈다는 것, 그건 울지 않아도 충분히 가슴 벅찬 경험이었을 겁니다. 사연 5. 빈방. 사연자 박도유님. 막내딸이 결혼하고 집을 나간 날 그의 방 문을 닫고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엔 아직 딸아이의 향기가 남아 있었고 서랍장 한켠엔 그 아이가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방, 정리되지 않은 책상, 그리고 말없이 비워진 침대. 나는 몇 번이고 그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채 그냥 손잡이만 만지작거리다가 돌아서 나왔죠. 그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떠났지만 그 애의 세상이 이제 더 커졌다는 걸 알기에 나는 기꺼이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등을 떠밀면서도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떠나보내는 일은 항상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안에는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날 울지 않았다는 건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하는 가장 조용한 응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 대신 마음으로 견뎠던 날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그 말은 나는 약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 순간 나를 다해 버텼다는 가장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남겨진 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종종 울지 않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고 사람다워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울지 않았던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여기는 인생 그렇게 말하다였습니다. 우리는 또 한편의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